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퇴임 후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외교 분야에서도 전문가로부터 장시간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권 도전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외교 분야에 대해 그의 견해 일단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이도 저도 아닌 한미 외교 행태를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백신 사재기 운운하며 미국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만나 백신 협조를 구해야 할 입장에서 상대 국가를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국민 생명 안전을 책임진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함과 저열한 외교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정의용을 앞세운 백신 물밑 구애가 여의분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수포로 돌아가자 미국 때리기에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다 나서 백신 외교를 펼칠 때 손 놓고 딴짓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다급해지니까 백신을 좀 달라고 미국에 손을 벌렸으나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며 거절하자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의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백신 물밑 협상 결렬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정치 목적의 K방역 홍보에 올인해온 탓이 제일 크지만 그의 색깔도 수상한 대중국, 대북구걸 외교로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그러한 태도를 낳은 이유도 큽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이든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대중국 견제 협조 등에 있어서 문재인은 바이든으로부터 큰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의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을 바이든이 이어받아 완성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 미국 새 정부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상대국 정부의 심각한 불신을 자초해놓고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TV조선의 26일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고 중국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별로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너무나 상식적인 이 대원칙이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훼손됐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에 끼어 생존하고 이만큼 번영해오 나온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이건 앞으로도 변함없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환상과 미몽에 젖어 있는 문재인의 아마추어 외교를 우려하면서 강력 비판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 미북 관계의 촉진자 역할론 운운하며 온갖 말장난을 해왔지만 그것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만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간의 북한 비핵화가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문재인이 최근 들어 그 책임을 은근슬쩍 트럼프로 돌리려다 트럼프로부터 역공을 다해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의 남탓 DNA가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문재인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개발국의 이기주의, 각자도생, 사재기 운운하며 느닷없이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기대와 달리 빈손으로 돌아올 상황에 처하자 그 책임을 미리부터 미국으로 돌리려는 꼼수입니다. 얼마 전 자기 입으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백신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 말해놓고 그 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무능한 문재인과 문정권이 백신 외교 실패를 미리 예상하고
그것이 국내 정치와 차기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지금까지 그들이 즐겨 써온 남탓 정치 수법의 외교판 버전입니다. 외교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지만 적대 국가도 아닌 동맹국가 정상에게 인신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은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도 문재인과 달리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은 3대 세습 독재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후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 국방장관들은 국회에 나와 주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흐리고 북한이 도발을 해와도 또 우리 주민이 바다에서 태워져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총장이 자문을 구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물이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MB정부하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군부가 광적인 비난을 퍼부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도발 원점 타격, 선조치 후보고 북도발 시 10배 응징은 김관진 임기 내내 군의 주요 원칙이었습니다. 김성한 전 차관이 비록 윤 전 총장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란 점은 있지만 자신의 지인들 중에 이런 MB정부의 고위 관료와 외교와 북한 비핵화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의 대북 안보관의 중요한 일단을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과 향후 전개될 신기술 주도권 전쟁에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전략과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급하게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경솔한 정치 발언을 쏟아내는 것보다 부동산, 청년 미래, 노동 현안,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부를 넓혀가는 그의 모습이 국민에게 오히려 더 높은 신뢰도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론에 공개된 윤 전 총장의 대권 수업 모습이 그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을 준비하는 윤 전 총장의 노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